안녕하세요. 김영감입니다. 파이썬 초보 탈출 10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지난 강의에서 만들었던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기능적인 측면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문법적 요소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볼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만든 프로그램에서 버튼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과 새 문서 버튼인데요. 지난 강의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파일을 여는 기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만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 먼저 보고 올게요. 원활한 강의 수강을 위해 네이버 카페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구독을 안 하고 강의를 보시는데 제발 구독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하, 이번 강의에서는 새로운 문법적 요소인 with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와 마찬가지로 티킨터 패키지만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겁니다. 티킨터 패키지 내부에 있는 모듈 중에서 파일 다이얼로그와 텍스트 모듈을 사용해서 모든 기능을 구현하게 될 거고요.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파일 다이얼로그의 함수들과 텍스트 위젯의 함수들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자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큰 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원은 프로그램이 소모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CPU, 메모리, 디스크 공간, 네트워크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그램의 크기만큼 또는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만큼의 절대적인 수치를 소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원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모 또는 사용하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텍스트 파일 등의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자원들은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자원을 소모합니다. 앞서 설명한 자원들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과 메모리 자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메모리 공간을 5개의 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간 한 칸당 하나의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총 3개의 이미지 자원을 활용한다면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렇게 3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이미지 6개를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선 이렇게 5칸을 모두 채우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하나를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하하,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갈 자리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다가 기다리는 상황은 멈춰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다른 말로 바꿔보면 프로그램이 뻗어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뻗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응답 없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자원이 부족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자원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이 동작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원을 관리한다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시 그림을 보면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 상황으로 왔습니다. 우선 메모리 공간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실 테니까 그림을 지우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놓겠습니다. 이 문장이 말하는 내용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핵심은 한 번에 6개 이상의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문장이 가지는 의미는 메모리의 한계치를 넘어서지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한다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만 메모리로 불러오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메모리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모두 6개의 이미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6개의 이미지를 모두 메모리에 불러와 놓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프로그램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들만 이렇게 메모리로 불러오고 다 사용한 뒤에는 메모리에서 제거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걸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울 with라는 문법적 요소는 이러한 자원 관리를 도와주는 파이썬에만 존재하는 문법적인 요소이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텍스트 파일 형태의 자원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볼 텍스트 편집 프로그램의 기능을 나열한 겁니다. 지난 강의와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번 강의에서는 파일을 열고 편집을 마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열려있는 파일의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편집 중이던 문서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파일을 작성하는 기능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 시킵니다. 그리고 아래에 파일 패스라는 이름의 전역 변수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도 역시 늘 해오던 것처럼 윈도우를 만들어 주시고요. 텍스트 위젯을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 내부에 총 4개의 버튼을 추가해 줍니다. 지난 강의보다 버튼이 2개가 더 늘었고요. 각각의 버튼이 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파일 열기 버튼은 텍스트 파일을 여는 버튼입니다. 파일 저장 버튼은 지금 편집 중인 문서에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의 버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은 현재 편집 중인 문서를 새로운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문서 버튼은 기존에 작업 중이던 문서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GUI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각각의 버튼에 연결되는 함수를 작성해 봅시다. 오픈 파일 함수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작성했던 함수의 내용과 좀 바뀐 부분이 있죠. 스크립트를 설명드리면 앞서 전역 변수로 만들어진 파일 패스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사용하겠다고 명시해 줍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파일 다이얼로그의 ask open file name 함수를 사용해서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된 파일의 경로를 전역 변수에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작성한 스크립트와 내용이 좀 바뀌었죠? 이 부분은 이전 강의 내용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조건문 내부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스크립트는 윈도우의 타이틀을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매개 변수로 문자열을 넘겨주시면 윈도우 타이틀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좀 특이한 형태로 뭔가 작성이 되어 있는 것 보이시나요? F라고 적혀 있고 그 뒤에 따옴표로 묶여 있는 글자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괄호가 보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역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이런 방법들을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문자열 사이에 변수를 중괄호로 묶어서 쉽게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윈도우의 타이틀에 현재 열려있는 파일의 경로를 표시해 주도록 작성이 된 겁니다. with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수, 조건문 등을 만들 때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데요. with라고 적고 리소스를 불러오는 스크립트를 적어준 다음 as를 적고 불러온 리소스를 저장할 변수에 이름을 적어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콜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with 문의 블록을 만들고 불러온 리소스를 활용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with 문 내부의 내용이 모두 실행되고 빠져나갈 때 불러온 리소스를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해제시켜주는 것으로 자원 관리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전 강의에서 작성한 스크립트와 비교를 해봅시다. 이전에는 리소스를 불러와서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직접 클로즈 함수를 실행해서 해제를 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with 문을 적용하면 리소스를 불러오는 스크립트만 작성하면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자원 관리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여러분이 고수가 되었을 때 실수로 인해 프로그램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세이브파이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서도 역시 전역 변수인 파일 패스 변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면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변수의 값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열린 파일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작성된 스크립트는 기존 경로의 파일을 바로 열어서 내용을 덮어 쓰는 스크립트이고 아래쪽의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스크립트가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ith 문법을 사용했으니 클로즈 함수는 호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세 번째 함수는 save as 파일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지난 강의에서 작성한 save 파일 함수와 내용이 동일한데요. 글로벌 변수인 파일 패스를 사용하는 것과 오늘 배우신 with 문법만 적용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클리어 텍스트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기존에 편집하던 내용을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 변수인 파일 패스 변수의 빈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으로 불러온 파일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불러온 파일이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실행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지 박스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해 봤습니다. 사용자에게 예와 아니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방법인데요. SKSNO 함수를 사용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띄울 수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로는 yes는 true, no는 false를 반환하고 이 값을 바로 조건문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원관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깊게 생각할 만큼 덩치가 큰 프로그램을 만들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